안녕하세요. 저는 토스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경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성공한 스타트업의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거대해 보이는 성공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샅샅이 좀 획을 뜯어본다고 할까요? 그런 작업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 실패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팀에다가 책 나올 때쯤 발표를 할 때도 이 책은 사실 성공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대체로 실패하고 가끔씩 성공하는 이야기가 될 거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 입장에서는 실패만 너무 다루면 우리 성공은 언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결국 실패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에 하는 성공이 좀 빛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실패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8번의 실패는 이 두 가지 말고도 더 많은 실패들이 계속 연이어 이어졌는데, 이 완벽한 실패들은 사실 이승건 대표가 생각하는 더 나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더 나은 세상의 그 차이, 그 간극에서 발생하는 충돌 때문에 일어난 게 그런 실패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이라는 건 사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창업을 하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할 텐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건 사실 창업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창업팀이 4명이었는데 뭐 더 막 최대는 막 10명 이상까지도 늘어났었지만 이 거듭된 실패를 거치면서 다 떠나가고 네 명만 남아 있었대요. 근데 그 4명이 이제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출근해봤자 할 것도 없고 줄 돈도 없으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뭐 사람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좀 아이템을 한번 좀 찾아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간편 송금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친구한테 10,000원, 20,000원을 보내려고 하면 컴퓨터 켜가지고 공인인증서 거쳐서 액티브엑스 막 깔고 실패 몇 번 하고, 온라인에서 뭐 생수 몇 통 사려고 하더라도 너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해소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편 송금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고 하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간편 송금을 발견하고 앱을 출시하는 과정도 되게 재미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투스팀이, 그러니까 당시에 창업팀이 실패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되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복기해 보면, 울라블라나 다보트를 만들 때 이 밖에도 또 다른 앱들을 막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는 내 아이템 이거 그 세상에 내놓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알리면 누가 베껴서 똑같은 거 만들지 않을까? 아니면 또 내가 요 기능은 만들었는데 요것만 먼저 테스트해보면 사람들이 아직 이게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 저 A, B, C라는 기능을 모두 갖춘 다음에 내놔야지, 이렇게 해서 되게 열심히 만들고 완성될 때까지 꽁꽁 숨겨두고, 그게 사실은 실패가 너무 싫기 때문에,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편송금을 발견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어차피 또 실패할 텐데 뭐하러 기능을 벌써 개발해? 일단 홈페이지부터 만들어. 일단 광고부터 해봐. 사람들이 반응이 있으면 그때 만들자. 에너지를 좀 아껴놓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만들자. 이런 식으로 실패가 좀 당연한 거고 어차피 또 하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실패를 좀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에 이르렀다 판단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배울 점이 있었고, 또 뭔가 하나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토스팀이 기준을 정립하게 되는 그런 실패였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토스 대부라는 게 아마 아시는 분들 이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2016년에 토스가 처음 만들었던 자회사예요. 이 토스 대부라는 회사를 차리기 전에는 토스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토스가 얼마나 금융에 대해서 무지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사실
대부업에 대해 세간의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가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른 대부업체랑은 달라요. 토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젊은이들한테 뭐 당연히 뭐 은행보다는 금리를 많이 받겠지만 막 뭐 18% 20% 되는 고금리를 받을 건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청년들이 건강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런 의도를 주장하는 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뛰어넘을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토스가 돈을 벌었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소액대출이라는 게 사업성이 정말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좀 더 해보자, 뭐 다른 여러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트위터에 올라왔어요. 토스가 대부업을 한다고? 이거 토스가 간편송금으로 젊은이들 꼬셔가지고 이제 악의 세계로 데려가는 거야. 막 이렇게 처음에는 싸웠어요. 그 승건님하고 이 사업을 담당했던 게 김유리님이라는 PO 프로덕트 오너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밤새도록 트위터리안들하고 댓글 배틀을 벌여요. 저희가 하려는 건 정말 선한 의도의 소액 대출이에요. 이렇게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 전혀 그게 해소되지 않았고 이제 불길처럼 번져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간에 100명, 200명 정도가 탈퇴했는데 지금보다 훨씬 회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탈퇴하는 거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트위터리안들하고 댓글 배틀을 벌였는데 결국 그 다음에 이틀 뒤에 패배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토스 대부 문 닫을 거고요. 저희 소액 대출 이라는 사업 이제 안 할 거예요. 우리 간편송금하는 건강한 기업이에요. 다시 한번 믿어주세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탈퇴 행렬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기를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토스팀이 위기를 진단하는 기준을 이때 좀 세우게 되는데 토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기사는 언제든지 이제 외부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뭐 욕 먹을 때마다 서비스를 접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토스 앱을 지우고 자기 핸드폰에서 또 토스를 탈퇴하고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토스를 거부하는 상황이 오느냐? 그게 어느 정도 속도로 번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위기 대응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탈퇴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구나. 고객이 우리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모두가 완전히 위기 대응 단계를 최고치로 올려서 모두 대응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그 위기를 진단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실패를 겪은 개인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느냐를 좀 주목하고 싶었어요. 이 서비스를 만들었던 김유리님이 이제 그렇게 실패한 사업이 되니까 몇십억을 들이고 거의 6-7개월 정도 시간을 써가지고 만든 서비스를 하루아침에 닫게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어떤 심리를 겪었냐면 너무 쪽팔린다. 내가 진짜 이 팀원들을 데리고 다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냥 멋있게 퇴사한다고 하면 모든 책임을 내가 가지고 떠난다. 이렇게 하면 더 좀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승건님을 찾아가서 저 퇴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때 승건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망가면 끝까지 실패자가 되는 거고 털고 일어나면 어려움 끝에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세요?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뭘 할지 이제 스텝을 같이 논의하게 되는데 소액 대출 사업을 하면서 김유리님도 깨닫게 된 게 있잖아요. 대출 시장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게
사람들이 청년들이 신용에 대해서 되게 잘 모르고 근데 사실은 이 신용이라는 게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걸 되게 모르네. 이거를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를 끄집어내서 신용조회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결국 이거는 되게 대박 터져서 토스가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하는데 되게 큰 기여를 한 제품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털고 일어서서 어려운 끝에 승리한 사람이 김유리님은 되게 됩니다. 그 신용조회 서비스는 이전까지는 아마 뭐라고 하죠? 신용 불량자를 대상으로만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였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내 신용 점수가 얼마지? 이거를 궁금하게 한 첫 번째 제품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토스 팀은 지금도 오늘도 어김없이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토스뱅크가 2% 통장이라는 거를 내놨을 때 당시에는 너무 저금리가 되게 이어지던 중이어서 2% 통장이 되게 신박한 제품이었어요. 근데 2% 통장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무색하게도 저희가 대출을 막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아직 신생은행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2% 무조건 다 줄게요 했던 거를 겨우 2달여 만에 그 결정을 번복하고 1억 원까지만 2% 주고 그 위에는 좀 못 드릴 거 0.1%만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번복을 하게 됐어요. 그때도 되게 고통스럽고 되게 좌절하는 그런 실패의 순간이었고 문화적으로 조직 문화적으로도 사실 실패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스타트업이고 속도가 중요하고 몰입해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번아웃이 오고 건강상의 이슈가 생기는 분들도 있었고 쉼이라는 문화가 너무 팀 내에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1년 반 정도 전에 도입된 건데 금요일에는 오후 2시에 퇴근하자. 그리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때부터 연말까지는 우리 모두가 좀 쉬어가자 이런 식으로 겨울방학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 사실 제도 자체보다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토스 팀이 일하는 방식이 이런 게 있어 코어 밸류는 이거야 라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회사가 커지는 과정에서 우리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실패야 라는 걸 인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거에 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게 되게 큰 가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되게 조명하고 싶었던 거는 그 성공이나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인생의 어느 시기에 남다른 목표를 향해서 경주하는 사람들, 토스 팀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저한테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아마 토스 처음 나왔을 때 한 번만 살펴봐 달라고 은행 지점장들한테 손편지 수백 장을 썼던 사람들, 그리고 뭐 늦은 밤까지 일하고 퇴근했는데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지금 빨리 회사 가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손가락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이면 제품을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품을 출시한 날에도 보통은 다른 회사 같으면 회식하자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동안 고생했어 라고 격려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시작이지 이러면서 그날도 밤을 새워서 지표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그리고 성장하는 그래프를 보면 나 피곤하지도 아프지도 않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에 끝까지 문제를 파내려 가야만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들이 되게 저는 반짝이는 몰입하는 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떤 실패를 맞이하더라도 좀 그 다음으로 한 발짝 더 가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들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런 반짝이는 순간들을 더 많이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